우리나라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의 공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을 거듭해 4호기의 조립 과정까지 공개하며 5호기의 공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품 국산화 90%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의 생산성을 직접 입증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공군의 F-15K처럼 4호기는 전폭기 형태의 복좌기로서 초도 분량 70대가 마침내 확정된 것이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보람에는 무장 하드포인트를 추가로 장착한 뒤 최대 중력 하중 계수를 1.7배까지 상승시켜 적전 투기를 잡는 대공 능력에 특화된 기존 보람의 기체를 벗어나 무장 미사일 탑재 능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공대지 능력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는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폭기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9호기 전술기체는 현대전에서 폭격기 같은 역할과 동시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하여 최대 사거리 1500km 밖에 있는 적군들을 추적해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체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F-15K처럼 복좌기 형태는 기체의 주익과 미익을 크게 늘려 무장량을 늘리는 계획은 물론 일반적으로 복좌형 전투기의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는 비행 업무를 분담하는 것뿐만 아닌 스마트 라군 시스템을 통해 GPS 좌표로 목표물을 송수신하는 등의 보조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KF-21 사업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무인 스텔스 전투기 KUSX를 함께 운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우리나라 공군의 경우 KF-21 전폭기 한 대에 탑승해 있는 후방석의 조종사가 최대 6대의 무인 로봇 전투기 조종까지 동시에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조종석에 설치된 미션 컴퓨터는 이미 2010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검증 절차를 지상에서 먼저 검증하기 위해 항공전자 통합 시험 장비가 개발된 것입니다. 한 조종사가 국산 조종석은 조종석이 너무 단조로워서 당황스러웠다는 발언으로 인해 조종석이 넓어졌고 편의성도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조종은 단순화되고 직관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KF-21이 기존 4세대급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으로 알려진 KF-21의 특징 중 하나가 무인 로봇 기술, 무인 스텔스기와 합동작전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단독 전력으로만 평가하기 힘들어졌으며 엄청난 화력 투사를 통해 소수의 적은 조종사만으로도 수많은 편대를 이루어 공격 작전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국방부에서 공개한 현장 사진으로 KF-21 보람의 시제 8호기와 9호기가 복좌형 구조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 국내외 언론에서도 많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좌형 구조가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확실히 예상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 한국의 발전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전투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폭기 형태의 생산 라인으로 인해 F-35의 해외 수출 실적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며 록히드 마틴은 진작에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과 협력했어야 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기업의 대표주자로서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KF-21 전투기를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달라진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F-35는 비용과 정비 등의 문제에 대한 생산 라인 조율의 난항을 겪음에 따라 미국 정부 역시 록히드 기업에 관련해 상호 운용성에 필요한 일부 분야 개발에서만 F-35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에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던 록히드 마틴의 고위 관계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의 생산 라인까지 파스 시스템으로 전부 교체하면서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록히드 마틴의 관계자들 역시 생산 라인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KF-21의 연속적인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2호기 역시 비행 준비를 95% 완료되었다고 밝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활주 시험으로 남은 5%를 모두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척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록히드 마틴 말고도 일본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국방부는 KF-21 보람의 4차 비행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10차 비행까지 연속적인 비행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국산 전투기가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을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 차세대 주력 전투기의 개발 근황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외신들은 한국이 기어코 세계에서 8번째로 4.5 세대 이상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한국의 방산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이 못마땅한지 KF-21이 해외 미디어를 통해 실제 성능과 다르게 평가가 크게 부풀려지고 있다고 말하며 절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언론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시험 도중에 완전히 분해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는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발목을 잡아보려는 일본 언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진들의 노력 끝에 KF-21 전투기는 4차 비행시험을 거의 마무리했고 순탄하게 10번의 연속 비행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심지어 이번에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 중에는 그간 언론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도 포착되어 언론에 의해 성능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일본의 의혹을 단번에 불식시켰습니다. 사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은 예전부터 진행하는 내내 일본의 강한 견제를 받으며 폄하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한국의 전투기가 출고한 지 한 달 만에 분해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즉시 반박하면서 고식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에서도 어떤 전투기든 개발비를 아끼고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정을 단축시키고자 전력 투자를 하고 있다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을 앞당긴 것은 무리를 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순조롭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었죠. 결국 일본 측의 억지 주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은 정상적인 시험 과정이었으며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지상 시험 자체가 주요 구성품 탈착을 통해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구성품 탈착은 어느 국가에서나 시제기 시험 과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F-35 개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의견으로 일본에서 발생한 논란을 한 번에 침묵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할 보라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